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삼국지의 영웅이자 희대의 간웅이라 불렸던 조조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 말이 그저 욕심 많고 이기적인 악당의 궤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손해보는 게 결국 이기는 거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희끗해지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난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조조의 이 말이 얼마나 냉철하고 현실적인 지혜였는지를 말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퍼주기만 하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남들 욕 좀 먹더라도 자기 몫을 확실하게 챙기고 실속 있게 산 사람들은 여유롭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깁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조조를 간사한 악당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어지러운 난세를 평정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착한 척하던 유비가 아니라 독하고 뻔뻔했던 조조였습니다. 착한 척하다가 이용당하고 버림받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독해 보이더라도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국지 최고의 현실주의자 조조의 처세술을 통해 평생 당신을 올가매던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과감하게 버리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3가지 비결을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남들 눈치 보느라 억눌려 있던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시원하게 뚫리는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조는 평생 그 누구도 100%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암살을 대비해 눈을 뜨고 잔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아니냐고 묻겠지만 조조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기에 그 수많은 배신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기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순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겪는 금전적인 손해는 대부분 가족이나 10년지기 친구처럼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하는 그 아니란 믿음이 내 노후를 지옥으로 만듭니다.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나의 재산과 인생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입니다. 돈 관계에서는 자식이라도 의심하고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좋은 투자를 권유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조조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니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 의심하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깐깐하고 독한 노인네라고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깐깐함이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은 천천히 줘도 되지만 한번 잃어버린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위선 떨지 말고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십시오.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 유비가 인의와 도덕을 내세우며 겉으로 착한 척, 욕심 없는 척할 때 조조는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난세의 간웅임을 인정했고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유비보다 차라리 솔직하고 능력 있는 조조를 따랐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평생을 점잖은 척, 욕심 없는 척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으로는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겉으로는 나는 그런 속물적인 거 모른다며 고고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억누르면 반드시 병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억눌린 욕망이 터져 나와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돈이 좋으면 돈이 좋다고 말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괜찮다, 필요 없다 거짓말하지 말고 용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솔직한 욕망은 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위선이 사람을 더 추하게 만듭니다. 조조처럼 뻔뻔해지십시오. 내 인생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데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누리는 이기심은 죄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셋째, 능력이 없거나 도움이 안 되면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조조는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신이나 성격,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 하나만 봤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친하고 오래된 사이라도 능력이 없거나 대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쳤습니다.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조조가 거대한 위나라를 세우고 황제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끊어야 할 인연을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매번 돈 빌려달라는 친구, 만나면 세상 불평만 늘어놓는 지인, 툭하면 나를 무시하는 친척들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매정하게 굴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 장부를 정리할 때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만 남기고 만나면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은 과감하게 전화번호를 지우십시오. 조조가 철저하게 능력을 중시했듯 당신은 관계의 효용을 따져야 합니다. 이 만남이 내 남은 인생에 득이 되는가 독이 되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돌멩이를 버려야 그 손에 다이아몬드를 쥘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당대 사람들은 조조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당이라고 욕했지만 결국 천하를 통일하고 후대까지 이름을 남긴 것은 조조였습니다. 그는 남들의 평가나 도덕적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리와 목표만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정작 나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 비위 맞추느라 내 속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어버리십시오.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계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복해지십시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천하가 나를 버리게 두지는 않겠다는 조조의 도끼를 품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